여러분, 기업의 90%가 최악의 사태는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내년 기업 경영 현상 유지 및 긴축 경영 비율입니다. 90.8%예요. 굉장히 높죠. 현상 유지를 한다는 것은 올해가 어려웠잖아요. 올해만큼만 한다는 거고 심지어 올해보다 줄이겠다는 기업들도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90.8%라는 것은 여러분 내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현상 유지하겠다가 68.5%고요. 긴축 경영하겠다가 22.3%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90.8%가 됩니다. 확대 경영을 하겠다는 9.2%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업은요,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잘 못하고 기업의 경영을 잘못 짜잖아요. 그러면 기업의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경기가 나쁜데 확대 경영을 했다. 그러면 재고가 쌓이고 재고를 소진하지 못하면 그 기업은 망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의 최대 화두는 그거잖아요. 재고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게 큰 화두거든요. 재고만 없으면 기업이 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재고 소진이 진짜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기업들은 현상 유지하겠다 이 말은요. 지금 내년에 성장을 하지 않겠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입니다. 살아서 기업 경영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심지어 긴축하겠다도 22.3%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수치고요. 이게 2021년에 조사했을 때 2022년은요. 지금보다가 14.4%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상 유지하겠다, 긴축 경영하겠다가 90.8%잖아요. 그런데 2022년은 그나마 70대 후반이었습니다. 70대 후반. 긴축이나 혹은 현상 유지하겠다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내년에 기업 경기는 진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느 것보다 말입니다. 기업은 경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칫 경영 계획을 잘못 짰다가 낭패를 보는 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년의 경기에 대해서는요. 기업이 이렇게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최악을 전망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요 투자 은행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잡고 있습니다. 역대로 따지면 6번째 정도 되는 수치예요. JP모건은 1.5%잖아요. 골드만삭스도 1.4%고요. UBS는요 1.1%고 노무라 증권은 마이너스 1.3%입니다. 제가 충격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세계 주요 투자 은행들이 한국의 내년 경제를 최악으로 보기 때문에 기업들도 최악 아직 안 왔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해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삼성전자마저도 비상경영을 선포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마저도. 이게 뭐 해외 출장도 줄이고요.
마케팅 행사도 줄이고요. 지출을 절반가량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삼성전자면 이런 게 아닙니다. LG도 그렇고요. 포스코도 그렇고요. 한화도 그렇고요. 예, 현대중공업 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요 대기업들이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관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말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주요 은행들 말입니다. 희망퇴직에 나서고 있어요. 전체 희망퇴직 인원만 2,400명이 넘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대기업들도 지금 특히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 면세점을 중심으로 또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요. 이 말은 여러분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뜻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예, 아직까지 위기가 안 왔다, 최악이 안 왔다는데 지금도 지금 나쁘다고 보는 거잖아요. 4분기 자차도 성장률이 지금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3분기에 마이너스 0.3%, 플러스죠. 0.3% 성장을 했는데 4분기에는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4분기가 이미 마이너스에 들어갔다면 내년에 1분기, 2분기를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어떤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거고요. 그 고민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경영계획에서 현상유지나 긴축을 하겠다가 그렇게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가 어려우니까 내년은 더 어렵다는 이야기는 이미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잔뜩 줄여들어서 이제 어디로 튈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업들이 말입니다. 경영계획을 제대로 못 짠다고 합니다. 뭐 그만큼 말입니다. 삼고라고 하나요? 삼고. 고금리, 고환율, 여기에다가 고물가. 이게 워낙 뭐 심각하게 지금 올라가니까 경영계획을 짰다가 또 다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고 현상, 아니 삼고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요즘은 심각하고요. 삼고 사태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삼고 사태라는 복합위기에 기업들은요. 지금 잔뜩 움츠려들면서 시장을 아주 냉철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바라만 보고 있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경기를 잃는 것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유심히 보는 것도요. 경기를 제대로 잃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이게 물건을 하나 팔고 못 팔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를 토대로 경영계획을 짜는데 그 경영계획 안에 현상유지 혹은 긴축경영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년에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거고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내년 1분기, 2분기 자체를 최악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L자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V자 반등이라고 해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경제가 한번 쭉 빠졌다가 다시 쑥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한번 떨어지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그 깊이가 깊든 얕든 분명한 것은 침체라는 거거든요. 침체가 길게 간다는 길게 내년 1년을 넘어서요. 2024년 상반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고통은 아마 더 클 겁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고물가에 고환율에 고금리를 걱정할 정도면 우리는요. 우리 개인은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이 그거를 걱정을 해서 사전 구조 조정을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의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내 소득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때문에 여러분
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아주 제대로 대응하는 자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직장을 가졌으면 절대 직장을 그만두지 말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럴 때, 위기일 때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특히 투자 중에서 창업은 건물이다.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도 제가 지켜봐라. 지켜보고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면 그때 쌓아놓았던 현금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것. 아마 그것이 지금 가장 현명한 판단일 겁니다. 기업들도 아마 지금 기다리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은 경기를 냉철하게 보고 우리는 기업들이 냉철하게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